예,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2일 한홍구TV 역사통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마 이번 주까지는 마스크를 좀 쓰고, 아마 치과 치료가 좀 끝나면 다음 주부터는 마스크 벗고 여러분 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좀 몇 주, 한 5, 6주 그렇게 했던 것 같네요. 예, 오늘 다룰 사람은 이 제목을 중앙정보부의 최고 악당 방준모라고 잡았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뭐 여러 기관이 많지만 뭐 가장 악명 높은 기관 꼽으면은 중앙정보부 꼽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중앙정보부 역사에서 한 개인을 정해서 가장 누가 흉악한 사람이었냐, 악당 중에 악당을 꼽으라 하면은 아마 다들 방준모를 꼽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방준모는 제 중앙정보부 사람들 중에 제가 국정원 과거사 일을 했지만 사실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는 못했는데 방준모는 미국 쫓아가서 만나고 왔습니다. 이, 뉴욕에 2박 4일 출장을 갔다 왔어요. 아유, 뉴욕 가는 거 비행기 오래 타고 가는데 가서 이제 뭐 방준모만 만나고 저 미국에 10년 있었는데 뉴욕은 그때 처음 가봤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어떻게 이상하게 뉴욕을 못 갔다가 그래서 뭐 관광도 못 하고 자유의 신상 멀리서 한번 보고 그라운드제로 그래서 거기 갔었죠. 거기 하나 가보고 이제 그냥 휙 돌아왔는데 방준모는 지금 이제 제가 만났었던 기억도 있고 이제 그때 좀 인터뷰하고 나서 풀어놓은 게 있을 텐데 그 그냥 메모해 놓은 파일밖에 못 찾아갖고 하여튼 그걸 보고 기억을 되살려갖고 또 다른 자료 합쳐서 만들어 봤습니다. 방금 이렇게 생겼어요. 뭐 제가 만났을 때는 이제 요거보다 나이가 더 들었죠. 나이가 더 든 모습이었고요. 그 방준모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박정희의 해결사가 김형욱이었습니다. 근데 김형욱의 해결사가 방준모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방준모가 한 악행이 바로 박정희 체제를 유지해주는. 박정희 체제에서 박정희가 골치 아픈 일 있을 때 그걸 김형욱한테 이거 좀 처리하면 김형욱이는 방준모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래서 사실 방준모가 이제 굉장히 악행을 많고 그 선생님 왜 이민 가셨습니까? 했더니 히히 웃으면서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했잖아. 그래서 나쁜 짓 많이 해서 진짜로 두려워서 보복당할까봐 두려워서 자기가 현직 중앙정보부 감찰실이란 건 뭐냐면 중앙정보부 내의 중앙정보부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감찰실장 하고 있을 때는 힘이 셌지만 거기서 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자기 나쁜 짓 한 거에 대한 보복이 두려워서 베트남에 나가 있다가 베트남에서도 이게 이제 여의치 않게 되니까 아예 한국으로 귀국을 했다가 바로 하여튼 수석 밟아서 미국으로 이민 왔다고 그럽니다. 자, 방준모라는 사람이 하여튼 참 재밌는 캐릭터예요. 악당인데 참 재밌는 캐릭터고 뭐 비교적 솔직하게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5.16 때 30분 늦어갖고 자기가 중앙정보부에 들어갈 때 아주 낮은 계급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 중에 김성룡이라고 여기 이제 사진 이 맨 고탱이 위에 있는 사람, 요 사람인데 김성룡하고 친한 친구였는데 2, 30분 차이로 김성룡이는 먼저 들어가서 문 안으로 들어갔고 자기는 문이 닫힌 다음에 도착을 했는데 그랬더니 김성룡이는 중앙정보국 국장이 됐고 자기는 뭐 기회장도 못 달고 일단 육군 중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령이면 꽤 높은 장교인데 그러니까 팔기들이 다 중령 아니면 대령이었을 텐데 근데 이제 일반 직원으로 4급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4급으로 들어가서 이제 구성을 했는데 자 여기 이제 동기생 김종필은 중앙정보부라는 막강한 기구를 만들었죠. 김형욱은 중앙정보부장이라는 자리가 만들어낸 막강한 인물이에요. 근데 방준모는 누구냐? 김형욱이 힘을 실어줘서 막강한 인물로 만들어줬는데 김형욱이 끈 떨어지고 뭐 이제 그렇게 되고 나니까 얼른 도망가야지. 그래서 김형욱도 망명을 했지만 방준모가 김형욱보다 더 먼저 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요 그, 군복 정장을 하고 있는 게 김종필이고 그 다음에 김형욱하고 김종필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고 김종필이 김형욱을 그 5.16으로 끌어들였고 처음에는 그 김종필의 아주 그 직계로 활동을 하다가 중앙정보부장이 돼갖고는 박정희의 명령을 받아서 김종필 감시하는 게 뭐 직업의 태반이었다고나 할까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방준모고 김성룡이고 그다음에 중앙정보부 그 해외국장하고 나중에 차장했던 석정선 4대 의혹 사건의 이제 주역이죠. 그다음에 이제 서울지부장했던 이병희 그리고 중앙정보부 차장했던 서정순 다 육사 8기생들인데 그전까지는 이름 부르면서 야자했는데 이 사람들은 뭐 차장으로 올라가고 그저이 서정순하고 석정선은 차장으로 올라가고 여기는 뭐 그 아주 높은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했던 서울지부장을 하고 김성룡이도 국장하고 했는데 여기는 계장도 못하고 있는 이제 그런 실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방준모도 재밌는 사람이지만 방준모 아버지가 굉장한 기인이에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방준모는 악당인데 이 영감님 방수원이라는 이 영감님은 악당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물신을 만들어서 가평인가 뭐 청평댐인가에서부터 그 저 한강다리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 바다 위를 강 위를 걸어오기도 하고 뭐 희한한 발명가기도 하고 젊었을 때는 그 뭐라고 해야 할까 그 저 하여튼 사회복지 기관이죠 고아원을 크게 운영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또 고아원 운영하는 데서는 아주 그 저 초기에 이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굉장한 기인인데 행적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때 이제 그 고아원하고 하는 데는 뭐 돈 빼먹고 악당들 뭐 저 형제복지원 박인근처럼 근데 그런 냄새는 안 나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사회복지 사업과 비슷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향린원이라는 그 고아원을 크게 설립을 했고 또 이제 조선인 야학을 만들어서 무산아동을 했다는 건 좀 진보적인 색채를 갖고서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고서 또 이게 이제 나중에 일제하고 좀 일정한 타협이 되면서 이 집 없는 천사라는 일제 체제 선전용 영화를 또 일제 시대 때 크게 만들고요. 그다음에 해방 후에 또 그 영화를 방수원, 방준무 부자가 영화를 또 했습니다. 조금 이따 이제 나오겠지만. 그다음에 그 진우도라는 섬에 고아들 데리고 들어서 섬을 개간을 했는데 이게 뭐 잘은 모르겠는데 요새 나오는 손감학원이나 뭐 그렇게까지 끔찍한 그런 곳은 아니었던 것처럼 뭐 하여튼 그 이 방수원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히 나쁜 얘기가 그 많이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참 그러고 나중에 저 계룡산에서 세계 법황청을 만들고 하여튼 그 이상한 그 신흥 종교의 교주가 됐다가 그리고 이제 그 교주들 모여 있잖아요. 그 계룡산에 신도안에 거기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서 대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하여튼 참 희한한 양반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여튼 뭐 그리고 팔당에서 가평이 아니라 팔당에서 국립묘지까지 8시간에 걸쳐서 60km를 물신을 신고 걸어왔다 하는 그런 그 진기록을 남겼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TV에도 이렇게 90년, 95년까지 아마 유무접에 사망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때까지 하여튼 나이 이제 살기도 꽤 오래 살았고 하여튼 그 TV에도 다뤄진 그 유명하고 별난 사람으로 이제 그 이름을 따쳤습니다. 이게 그 향린원이라고 그래서 이제 아마 기부도 많이 받아서 향린원이라는 큰 고아원을 세웠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일본 무성 추천 반도 영화 그리고 문예봉이 주연을 했네요. 문예봉이 주연을 한 문예봉은 이제 북으로 갔습니다. 북으로 간 여배우였는데 하여튼 이 집 없는 천사라는 영화에 영화를 저 방수원이가 경영하던 고아원 그리고 거기서 방준모도 생활을 같이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진우도에 섬 들어간 것도 이제 크게 나왔는데 완비된 민주주의 형태라는 그 상당히 또 이제 그 재밌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자칭 신도항에서 법황설이 하는, 그러니까 계룡사는 이제 이상 그 좀 민속 종교랄까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 기인들, 도인들, 도 닦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서 대장 노릇을 한 거예요. 법황청이라는 기구를 만들어 갖고 법황 서리, 그러니까 자기가 다 법황이다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아마 서리라는 직함을 붙였지만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이제 그 기념관에는 간디 등 외국 처진들의 기념관을 만들어 놓고 신도를 끌기도 한다 해서 양복에다가 이렇게 이제 이거 그 아유 이게 탄건인가요? 하여튼 이런 그 전통 모자를 쓰고 일자리 나이가 69세인데 69년이면은 방준모가 아직 힘을 쓰고 있을 때죠. 그러니까 방준모가 69년 이제 8월이니까 그 이제 김형욱이가 69년 10월 말에 잘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아직 방준모가 아니야. 방준모가 베트남으로 가 있을 땐가? 하여튼 뭐 제가 지금 약간 헷갈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유만세라는 영화의 최인규 감독의 유명한 영화인데 여기서 촬영을 맡았던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방준모가 제가 만났을 때 자기를 내가 영화를 했잖아 하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그 중앙정보부의 감찰실장으로 있을 때 그래서 영화를 한 경험을 갖고서 자기가 이제 그 뭐 소품도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사진 찍고 몰래 사진 찍고 깜짝 기억을 하고 하는데 영화에서 배운 것들을 많이 써먹었다. 이제 그 자랑을 합니다. 그 얘기는 이따 뒤에 구체적인 사례를 갖고 이제 보고요. 여기도 뒤에 자유만세에도 뒤에 보면 방준모 이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 그 넣지않았는데요. 그 지성탑 광고를 찾아보니까 그 방수원 원작. 방송 이제 이게 그 저 향년원 얘기를 갖고 또 아마 그 집 없는 천사의 요 아까 그 이 저 집 없는 천사의 이제 후속편 너도 만든 건데요. 그래서 여기 향년원 영화사네요. 영화사 이름이 향년원 영화사라고 했고 영생원이라는 것도 보면 아마 뭐 비슷한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대영군 시대 순교사화 신앙과 순정을 위하여 백절불굴한 조선의 거룩한 딸들을 보라. 아마 이 천주교 박해를 갖고 만든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출연이 방구봉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가 영화 출연도 했다고 해서 방준모가 다른 이름을 쓴 거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 촬영을 하면서 감독을 하면서 주연하는 경우는 있는데 촬영하면서 주연을 하는 건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방구봉도 근데 방구봉은 딸란 뭐 어디에서도 그 이름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확실하지는 않은데 하여튼 방준모 이름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 입대해서 송효찬의 부관을 했다고 그래요. 송효찬이 이제 그 살인교사 뭐 하여튼 뭐 송효찬도 파란만장 했고 민간인 학살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그 다뤄야 할 인물입니다만 그 4.19 때 기엄사령관을 했었고 그때는 발포를 안 해서 상당히 이제 그 뭐 군이 인기가 오르고 그러다가 박정희하고 맞섰죠. 박정희의 상관이에요. 박정희가 송유천이가 일군 사령관을 때 박정희가 참모장을 했고 박정희가 이제 군경에 빠졌을 때 그래도 박정희를 걷어서 쓰고 뭐 이제 그랬는데 송유천이가 참모총장할 때 박정희가 이제 정군 하면서 당신 나가라 이제 해갖고 그 사이가 나빠졌고 그 후에는 5.16 나고 난 다음에 다시 박정희 밑으로 들어갔다가 63년 대통령 선거 때 이제 그게 무슨 당이죠? 그 범탕이라고 했던 그 범국민정당 아니 국민의당이었나? 하여튼 복잡하게 돼서 저도 갑자기 하니까 헷갈리네요. 거기 이제 후보로 나왔다가 구속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송유찬의 부관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헌병 장교예요. 헌병 장교가 됐고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 미 군원 교육 현황
그래서 이제 미국의 원조를 받아서 미국으로 그 파견을 보내는 거죠. 그 당시에는 위해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 파견이 굉장히 그 힘든 건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맨 위에 나와 있는 지성한 이 유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아마 지금 지성한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이 없겠지만 시문하 시아버지 하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시문하의 시아버지예요. 그 윤필용 사건 때 대령으로 CID 그러니까 그 범죄수사대 육군본부 범죄수사대 단장하다가 잡혀들어가서 아주 호되게 당했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고 여기 이제 보면은 그 방준모가 있어요. 방준모가 중령 계급을 달고 어, CI 교육, CI가 아마 뭐 크라임 인베스티게이션 아닌가 싶어요. 범죄 수사 교육, CIA 책의 헌병사의 CI 용어 설명을 안 했는데 아마 크라임 인베스티게이션이겠죠. 허언 탐지기는 거짓말 탐지기 교육. 방준모가 자기도 뭐방그 아마 문일석 회기 그 편의 회고록에 보니까 저 거짓말 탐지기 교육 받았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건 뭐냐면은 요 5.16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아니 저 4.19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군대가 너무 크다. 그래서 감군을 해야 한다 해서 그 대령부터 중사까지 1,500명을 일단 그 감군을 하자. 이제 뭐 그렇게 해서 3만 명을 감군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간부는 약 한 그 1,500명 정도 감군을 하자 하는데 그 대상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자료 써들고 이 국방장관 권중돈한테 찾아가갖고 아니 비싼 돈 들여서 이렇게 미국까지 보내서 교육을 그 받게 해놓고서 왜 나를 자르시오 하고 이제 그 항의했다고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잘릴 뻔하다가 그 면하고 있었어요. 면하고 이제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중앙정보부에 들어왔는데 그 중앙정보부에서 아주 그 저 이제 호구도 찍혔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누구한테 들었냐면 이종찬 그 원장한테 들었는데요. 이종찬 원장한테 방주모 했더니 아주 그 굉장히 이제 방주모 하더니 그 양반이 저 중앙정보 이제 육군 장교로 있다가 중앙정보 공채 일기로 들어가서 이제 교육을 받고 배치를 받았는데 그때 보안과에 배치를 받았는데 이제 그 보안과에서 이제 과장이 새로 이제 그 배치된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면서 거기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우리 과에 저 아주 멍청한 놈이 있었는데 내가 쫓아보냈다. 그래서 뭐 왜 쫓아보냈냐 했더니 그 신원조사 담당이었대요. 업무가 신원조사가 많았죠 그 당시에. 신원조회 갖고 이제 가면은 이제 찾아가서 묻기도 하고 뭐 주변 그 탐문하고 해서 이제 신원조사 그 조회서를 저도 여러 건 봤습니다. 여러 건 보면은 뭐 동향이 어떻다 이제 그런 걸 탐문해 와서 작성하는 건데요. 그 갔다 와서 그 보고를 어떻게 했냐면 아무것도 이제 맹탕. 그래서 왜 맹탕이냐 했더니 맹견주의라고 써 있어갖고 들어가질 못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별명이 맹견주의가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이제 그 바보 같은. 그래서 이제 맹견주의라 불가라고. 근데 그걸 또 보고서에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과장이 아주 그냥 이 한심한 놈이 있다고 해서 딴 데도 쫓아보냈다 그러는데 이 방준모가 갑자기 김형욱한테 발탁이 돼서 계급이 뛰어버렸죠. 그래서 이 과장보다 더 높은 이 저 국장보다도 위에요. 그러니까 국장 뭐 직급은 아마 1급으로 같이 치겠지만 그 감찰실장이 파워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감찰실장이 되더니 이 김재명을 쫓아보냈다. 이제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김재명을 쫓아보낼 때 이제 그 김재명의 서랍까지 다 뒤져갖고 꼬투리 잡아서 이제 군으로 원대 복귀 시켰다고 그래요. 이 김재명이 나중에 저 병무청장 했던 그 김재명이 이제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러면서 이 방준모를 우직한 바보지 교활한 놈은 아니었다. 이제 그래요. 그러면서 그 중앙정보부를 망쳐놓은 인간 말종이다. 아주 그 격한 표현을 쓰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면 뭐 우직한 바보라는 것도 맞는데 이 방준모가 잔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에요. 큰 틀에서 보면 우직한 바보고 그다음에 이 세부적인 데서는 잔머리를 써갖고 가령 이제 그 저
경향신문 뺏고 그럴 때 보면은 그러니까 그 홍연수라고 이준구 사장의 부인인데 그 역얼이거든요. 저도 한번 그 만나뵌 적이 있는데 그 역얼인데 그 홍연수를 고집화 시키려니까 홍연수 집에 있는 뭐 그 당시에 식모라고 불렀죠. 시골에서 올라온 처녀. 그래서 이 처녀를 어떻게 떼어낼까 이제 하다가 홍연수가 이제 이 그 처녀한테 집안일이고 뭐고 이제 많이 의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시골 처녀다 해갖고 그러니까 왜 재웅 그 인형 만드는 거 있죠 인형에다가 뭐 우리 사극에 많이 나오는 거 바늘 꽂고 뭐 하는 거 그거 만들어서 휙 던져놓고 하니까 이 처녀가 겁을 먹고 떠나더라 또는 이제 뭐 그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이런 식의 장기들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방준모는 이제 헌병인데 중앙정보부의 헌병 인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수사 파트에서. 그래서 이제 그 방준모는 수사관으로서 그렇게 이름을 날린 것 같지는 않아요. 감찰실장으로서 이제 그 파워를 썼죠. 거기 그 중에서 이제 유명한 게 이용택이가 있었고 박삼철. 바깥에는 이제 인혁상 사건 때문에 이용택이가 많이 알려졌지만 중앙정보부 내에서 수사 잘하는 걸로는 박삼철이가 더 평가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박삼철이는 우리 장인 사건, 해방전략단 사건 때 이제 공을 세웠고 이용택이는 인혁상 사건 때 공을 세웠고 또 모성진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용택이나 모성진이는 그 박정희의 부하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이제 지휘관을 할 때 그 밑에서 헌병을 역할을 했고 모성진은 그 당시에 부사관이었다가 나중에 예편할 때는 헌병 소령으로 예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성진은 특별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건희 형 이창희하고 단짝 친구래요. 언제 친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창희가 잡혀들었을 때 모성진이가 수사를 했습니다. 그때 친해진 건지 한비 사건 때. 그래서 나중에 이창희가 독립을 해서 새한미디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모성진이가 새한미디어 사장을 해요. 그래서 80 몇 년인가 보면은 그 우리나라에서 세금 많이 낸 걸로 왜 부자 손이를 그때는 그걸로 매겼었는데 그 재벌 명단에 나옵니다. 이 모는 털모자 모가 아니고 이 마늘 모자 밑에 쓰는 그 마늘 모자 밑에 소자 쓰는 그 이제 좀 드문 모씨인데 아들이 세종대 교수인가 할 거예요. 모성진 아들은.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재벌 기업에 뭐 하여튼 그 최고 경영자가 되고 그다음에 하여튼 뭐 나중에 이제 뭐 좀 이상한 일도 있었는데 그 결말이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이창희의 주식을 명의신탁했든가 이게 명의신탁이냐 모성진이 거냐 갖고 또 좀 그 이창희 죽고 난 다음에 상속문제 시비가 좀 붙었던 것 같은데 뭐 결말이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이창희하고 지나서 이제 그 아주 큰 부자가 됐어요. 큰 부자가 된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헌병 인맥의 그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이용택하고 모성진이는 또 나일동백 사건이라는 유명한 사건으로 이제 걸려들기도 했는데 사실 그 헌병 경력으로는 방준모가 제일 높은데 그러니까 이용택 밑에 가서 이용택의 부하 노릇을 했었다는 거예요.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이용택하고는 좀 약간 불편한 사이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 방준모가 자기가 이제 한 것 중에서 자랑하는 건 뭐냐면은 일본 특사 오노 왜 박정희와 부자 관계 그러니까 박정희가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른다. 뭐 그렇게 이제 일본 기자들한테 떠들어서 말썽이 났던 그 사람인데 이제 그 하여튼 요정에서 이제 질펀하게 놓는 그 사진을 일본 기자가 찍어서 일본 내에서 뭐 터뜨리려고 하는데 자기가 하여튼 저 사진관 아가씨인가 하여튼 직원을 잘 꼬셔갖고 필름을 바꿔치기를 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그 자기 업적으로 이제 자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거는 제가 생생하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검사 이름을 대지는 않았는데 뭐 검사뿐만 아니고 이게 검사 뒷조사를 한 거예요. 검사 뒷조사를 했는데 그 뒷조사를 누가 했냐? 노덕수리가 시켜서 했다고 합니다. 그 노덕수리가
50년대 김창룡하고 이제 맞서다가 김창룡한테 이제 당해갖고 깨갱하고 구속되고 이제 예편하고 나와 있다가 그 뭘 했냐면 몇 년부터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종의 사설 탐정 사무실을 차렸어요. 그래서 사람들 뒷조사하고 하는데 노독소지를 그 시켰다고 하는데 이거는 아주 굉장히 신이 나서 자랑스럽게 저한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뭐냐면은 그 사람들 이제 그저 그러니까 요정에서 술 질펀하게 먹고 그 여자하고 같이 이제 호텔 방이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사람에 따라서 이제 처치하는 게 다른데 그냥 골탕만 먹이려고 하는 방법 중에서 제일 자기가 잘 쓰고 제일 재밌는 거 한번 생각해봐요 하면서 뭐냐면은 실컷 하고 난 다음에 아가씨가 어떻게 하느냐 팬티까지 들고 사라져 버린대요. 아침에 이제 하다가 밤에 잘 놀고 그러고 깼는데 보니까 완전히 팬티도 없는 양말도 없고 팬티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걸 저 어디다가 연락을 해야 할까요? 이제 하여튼 그렇게 해서 골탕 먹이는 거 이제 그게 있고 또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한창 그 무르익었을 때 방문을 열고 들어서 사진을 찍는데 그 사진 찍으면 어떤 줄 아셔? 사진 다 똑같아. 찍으면은 다 악! 하고 이렇게 악! 하고 놀라는 표정이 그다 똑같아 다 똑같아 하면서 되게 이제 그 자기가 그런 걸 잘 찍었다. 그거를 몇십 년이 이제 제가 만난 게 2005년이니까 방준모가 악행을 한 거는 그거보다 한 40년 가까이 전이거든요. 근데 아주 생생하게 그 자기 추억으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이 검사가 걸리고 이제 이런 게 보면 중앙정보부가 판검사들 이제 그 단속하고 뭐 이제 그리고 그게 박정희의 힘이죠. 그런 역할을 김영욱한테 시키고 김영욱은 방준모한테 시켜서 수행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백태하라고 중앙정보부 서울지부장을 했던 사람이 퇴임할 때 사진인데 여기 김형욱이고 이게 그 저기 보안사령관이었던 강창성이 이때는 중앙정보부 보안사령부죠. 그 중정차 이때는 해외국장이에요. 해외국장이고 아마 그 해외 담당 차장부 할 때인가요? 그 이철희라고 있죠. 이철희 장영자 사건의 그 이철희입니다. 이게 이제 방준모예요. 방준모 중앙정보부 이제 그 당시 간부들 그 사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준모가 또 많이 했었던 게 뭐냐면은 참 그때 중앙정보부 대담했어요. 그 장기영이하고 이제 그 김형욱이하고 조금 뭐 힘겨루기 정치자금 문제 갖고 했을 때 이제 좀 안 맞았을 때 장기영이 혼내주자 해갖고 현직 부총리의 사무실을 턴 겁니다. 처음에 들어가서 뭐가 있나를 사진 찍어 오니까 김영욱한테 보고 했더니 야 김영욱 야 그거 다 갖고 와. 그래서 거기 있었던 뭐 뇌물 이제 정치자금 이제 받은 거 그 돈이랑 서류랑 뭐 그래갖고 그러니까 말이 됩니까 부총리 사무실에 도둑이 든다는 게? 중앙정보부에서 갖고 갔는데 이게 기사가 요거 나오고 끝이에요. 사실 부총리 시대 도둑이 들었다 하면은 그게 이제 뭐 굉장히 큰 뉴스거리가 될 텐데 요거 하나 나오고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전 중앙정보부장이죠 김재춘. 그러니까 올류 그 박정희의 최측근입니다. 박정희의 아주 측근이었고 5.16이 육사 5기하고 육사 8기가 한 거죠. 육사 8기 대표가 김종필이고 육사 5기 대표가 김재춘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5기하고 8기 대립이 심해지니까 이제 김종필을 끌어내리고 그다음에 김재춘이가 가려고 했는데 그 8기에서 결사 반대를 해갖고 육사 2기인 김용순이라는 사람을 같이 앉혔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중앙정보부는 막강한 조직이지만 5기는 5기대로 8기는 8기대로 공격을 하니까 못 버티고 물러나고 5기 이제 김재춘이가 중앙정보부장이 가서 이제 김종필 쪽을 거세하고 공격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8기들의 반격을 받아서 이제 김재춘이가 또 물러나고 그러고 김형욱이가 부장이 된 겁니다. 김형욱이가 부장이 돼서 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경향신문을 뺏는 거예요.
경향신문 강제 매각 사건이라고 국정원 과거사에 때 이제 이건 제가 했고 아마 우리 유튜브에서도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그 사건을 할 때 이제 그 하여튼 그 이준구는 깡패 출신이고 그 이준구의 부인 홍연수가 역얼리예요. 굉장히 세련된 미인이기도 한데 그 역얼리인데 그 이준구는 잡혀가 있고 홍연수가 이제 버티고 있으니까 홍연수를 잡아다가 좁혀지는 못하고 홍연수 주변을 이제 겁박해서 하는데 홍연 이준구도 버티고 홍윤수도 잘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방준모가 아니 저 김형욱이가 박정희한테 왜 그거 빨리 끝내지 못하느냐 질책을 많이 받고 하니까 그 이제 처음에는 대공수사국 요원들을 풀어서 하다가 안 되니까 방준모를 뒤늦게 투입을 했죠. 뒤늦게 투입을 해갖고 방준모가 이제 악행을 저지르는데 홍윤수가 뭘 했냐면 김재춘 쪽에다가 이 경인신문을 팔려고 그랬어요. 김재춘이는 박정희한테 좀 버림을 받았다 이제 그런 느낌이 있고 그 당시에 하여튼 김형욱이나 이제 하여튼 이 경인신문을 얻어갖고 다시 세를 만회해서 영향력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이 김형욱 입장에서는 경인신문이 김재춘한테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방준모를 시켜갖고 김재춘이를 길거리에서 두들겨 패는 그래서 이제 홍현수의 퇴로를 막아버리고 결국 김재춘한테 넘기는 게 무산이 되고 나니까 이제 홍현수도 결국은 그 김영욱한테 주식을 양도해서 경인신문에 저 5.16 장학회로 들어가서 박정희께 되죠. 지금은 이제 뭐 주인 없는 신문이 됐고 뭐 기자들이 뭐 주주 형태도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만 이제 경인신문이 이렇게 그런 파란만장했는데 제가 국정 과거사 할 때 홍인수 씨 만나서 물어보니까 자기네는 신문사를 되찾을 생각은 없다. 그리고 그때 값을 잘 받았다. 그러니까 버티다가 자기네가 계속 하려고 했지만 넘기게 됐을 때 김형욱이가 값은 잘 쳐줬다. 그래서 그걸로 뭘 했냐면은 이마 빌딩 있죠. 그 지금 이마 빌딩에 지금은 뭐가 들어가 있나? 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바로 뒤에 있는 옛날 군의문사위가 거기 군의문사위가 아니고 그냥 의문사위원회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 이마 빌딩이랑 우리 성공회대 그 뒷산이랑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동산을 갖고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박한상 의원 피습 사건 이것도 이제 정말 가다가 길거리에서 그 공평동 9번지니까 그 저희 우리 평화박물관 옛날에 있었던 그 공평동 9번지가 또 저희 아버지 하시던 일조각 출판사가 있었던데요. 바로 그 큰 길 그 네거리거든요. 제법 반환 거기서 그 행길에서 이제 사람이 부딪힌 것처럼 해서 시비를 걸어서 박한상을 이제 그 젊은 사람 2명이서 이제 뭐 하여튼 두들겨 팬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근데 이제 박한상에 대해서는 중앙정보부가 왜 원한을 가졌느냐? 64년도 인혁상 사건 때 고문 문제를 터뜨린 게 박한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중앙정보부를 계속 공격을 하고 하니까 저 자식 혼내줘라 해갖고 이제 이런 일을 벌였었고요. 그리고 그 범인을 이제 중앙정보부가 했는데 뭐 시끌벅적 국회의원을 때렸으니까 이제 시끌벅적하니까 범인을 잡아라 했더니 엉뚱한 놈을 자수시켜갖고 이게 그 조작 된 게 그 이제 폭로가 나갔고 이제 또 폭로가 돼갖고 이제 시끌벅적했었습니다. 이 방준모가 영화인이었잖아요. 그러더니 또 뭘 했냐면은 이 돌무지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김승호 마부라는 아주 그 걸작 영화가 있죠. 근데 아주 훌륭한 배우였는데 김승호가 원래 남로당 쪽에 좌파 쪽 배우였대요. 그러다가 이제 붙잡혀서 전향을 하고 이제 하여튼 고생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뭐 하여튼 살아남아서 이제 워낙 연기를 출중하게 잘했으니까 김승호가 김희라 아버지죠. 그 아들이 김희라죠. 네, 하여튼 그 이제 배우로서 이제 굉장히 활동을 했는데 이 김승호가 황해도 출신인데 김형욱이가 황해도 신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천이
그리고 이 돌무지 이 사건이 신천 거기서 멀지 않은 데서 일어났으니까 김형욱이 자기 동네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를 중앙정보부가 밀어준 거예요. 거기 이제 방주목 거에 보면은 뭐 그 추석에 개봉을 하게 하느라고 뭐 깡패 사무실 깡패들이 그때 이제 영화 그때는 동시 녹음이 아니고 이제 후속 작업으로 녹음실을 갖고 있는데 그 중앙정보부가 쳐들어서 깡패 도박하고 협상을 해갖고 그러니까 이제 그 깡패들도 이제 저 중앙정보부니까 함부로 못하고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그 영화 녹음을 해야 한다 그랬더니 뭐 스케줄 다 빼고 이제 해줬다 그래서 하여튼 불가능한 걸 해서 추석 영화에 이 단성사 걸었다는 거예요. 단성사에 원래 걸기로 한 프로를 그 제치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 돌무지를 그 하는데 이 김승호가 그 제작을 해서 북계 학경 즉 그러니까 신천 이런 데가 민간인 학살이 어마어마했는데 그러니까 그 여기 사북청년단 그 우익들이 봉기를 했고 그 신천 학살을 다룬 게 바로 저 황석영의 손님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손님, 근데 이제 거기 보면 하여튼 끔찍한 학살이 일어났죠. 황해도 인구에 14만인데 3만 5천 명이 학살당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학살당한 게 그러니까 그 이 미군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 따라서 서북청년단이 들어가서 실제 학살은 서북청년단 사람들이 한 거예요. 사실은 신천에서 월남한 사람들이 한 거예요. 신천이 반공이 셉니다. 김형욱이가 신천이고 백도진이가 신천이고 오치성이가 신천이고 또 카톨릭 쪽에서 그 교회사는 최서구 신부가 신천이고 그다음에 그 저 개신교에서 교회사 제일 권위 있는 민경배 교수가 그 옆에 연백이고 하여튼 거기 황해도 출신들도 이제 굉장히 반공이 센데 그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신천 이것뿐만 아니라 김동현이라는 작가가 있었는데 그 하여튼 이 당시에 이제 그 실화극장 뭐 그래서 반공극을 많이 썼는데 이 김동현이는 김동현 하여튼 그이 돌무지는 하여튼 돌무지가 그 관객이 몰려들고 김승호는 이제 집도 담보됐다가 이제 하여튼 그 담보 잡혔다가 찾았고 뭐 이제 하여튼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10월달에 그 구속이 됐어요. 영화 제작 실패로. 그래서 부도내서 구속됐다가 그 이제 뭐 풀려나서 얼마 안 돼서 그 죽었는데 김동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동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원래 드라마 그 경력이 참했어요. 그러니까 백령도에서 그 첩보부대로 미 공군 산하의 첩보부대에서 활동을 하는데 글재주가 있어갖고 KBS 라디오 신춘문예에 이제 당선돼서 방송 작가를 하는데 중앙정보부에서 그 이제 텔레비전이 시작이 되니까 대북 저 어떤 그 영화 북한의 실상을 이제 뭐 하여튼 보여주는 드라마 내가 어렸을 때는 실화극장이라고 봤나 아주 그 유명한 이제 프로가 있었는데 그 실화극장을 담당 작가예요. 근데 처음에는 작가로 있다가 중앙정보부에서 아예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보부 직원이 됐어요. 그래서 심리전국 그 과장까지 가서 이제 반공 드라마 실화극장 지금 평양에선 조청년 그런 것들을 이제 썼는데 이 사람이 고향은 뭐 확실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방주모하고 죽이 맞아서 그 당시에 영화판을 주물렀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영화들이 사실 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4.19 전에는 오발탄이라든가 뭐 그런 사회비평적인 뭐 그런 그 영화들이 좀 나오다가 그게 꺾이고 그러니까 뭐 팔도강산요. 그다음에 70년대 들어가면은 좀 홀스테스 그 얘기들 나오는 거 오양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뭐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80년대 초반에는 에마 부인 한국 영화가 60년대 한 63, 4년까지 잘 나가다가 이게 이제 퇴행을 하죠. 퇴행을 해서 에마 부인 그 시대를 겪다가 서편제로 이제 다시 그 좀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칠 때 그 반공
영화 반공 드라마로 가는 데서 김영욱 씨가 어떤 의미를 가졌나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김동현이고 요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이게 미 공군의 전설적인 그 첩보대장. 이 논문도 하나 그 나왔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래서 이제 윤일균이라고 그 김형욱하고 친했던 나중에 중앙정보부 차장까지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람하고 이제 친해갖고 출세했다고 하는데 김동현이도 이 사람하고 친했었나 봐요. 예. 그다음에 이제 방준모가 했었던 것 중에 동백님 사건 때 이수길을 잡아서 이수길을 하여튼 괴롭혔는데 이수길 씨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그 소아마비 심하게 알아서 뭐 거의 휠체어 수준일 텐데 이수길 박사는 한국 간호원의 독일 진출에 이제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한 분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보부에서 그 전까지 막 우대를 하다가 동백님 사건이 터졌을 때 유인해서 잡아서 뭐 이 몸도 불편한 양반을 고문 심하게 하고 뭐 이제 그렇게 그 당했는데 방준모가 그 역할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호원 파독과 관련해서는 이제 간호원을 파독하려고 하는데 이제 보사부에서 협조를 안 하고 뭐 그랬을 때 이제 감찰실에서 그냥 보사부 그 간부들 잡아놓고서 그 사람들 다 뒷조사하니까 뭐 돈 먹고 하는 것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니들 이거 감옥 갈래 아니면 간호원 보내는 거 협조할래? 뭐 그게 이제 엄포를 주고서 감옥 안 보는 대신에 니들 돈 먹은 것만큼 그 뺨을 맞아라. 직원들이 뺨 때려서 철썩 소리가 아주 중앙정보부에 울려 퍼질 정도로 그런데도 뺨 맞고 감옥 안 가서 좋다고 이제들 나가더라. 뭐 이제 자기 책에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준모가 또 관계를 한 게 군납업을 관계를 했어요. 한국 경제가 그때 작았거든요, 규모가. 그래서 군납이 굉장히 큰 이권이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특히 미80 군납. 지금은 민간에 뭐 훨씬 더 큰 이 사업들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서 군납의 비중이 확 줄어들었지만 70년대나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군납이 어마어마하게 그 중요한 장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군납에서도 특히 미국 군부대에 군납하는 부분들 그게 굉장한 이권이었는데 중앙정보부가 개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정치권에서 뭐 김종필계 그다음에 SK가 지금 손경이 아니고 김성곤 없어졌지만 쌍용 그 쌍용의 김성곤이가 이제 그때 파워 어떤 맨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끼리 권력 다툼을 하는 겁니다. 김성곤, 김종필, 그 다음에 김형욱 등이 이제 권력 다툼을 하는데 그 속에서 이제 이 총까지 쐈어요. 권총 사건, 총부 사진이 더군다나 그냥 칼부림이 아니고 권총 사건입니다. 권총 저격 사건으로 필동 이런 데가 그 중앙정보부에서 내려오면 필동이고 수경사가 필동에 있고 뭐 이제 그 권력의 핵심부죠. 거기서 이제 총부 사진이 있는데 총을 맞은 사람은 이제 깡패두목인 강세희. 그다음에 이제 총을 쏜 사람은 여기 뭐 홍윤의라고 나왔죠. 이 배우에는 중앙정보부 국장 출신인 김종필 직계 김병학이라고 육사 8개가 있습니다. 김병학 사진이 어디에 있을 텐데. 예, 그래서 요게 김병학이네요. 그 김병학. 그래서 이제 그 하여튼 김병학이는 김종필계고 총 맞은 강세희가 김성공계고. 그래서 그런 군납업에도 이제 상당히 깊게 개입을 해서 이제 중앙정보부가 관리하다가 경호실로 넘어갔다가 뭐 하여튼 뭐 아싸리판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또 재밌는 거는 그 당시에 김용기가 양지팀이라는 걸 만들었죠. 축구에서 양지팀은 국내 최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대표 선수들을 다 불러서 한 팀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군부대에 있었던 그 군내 입대에 있던 선수들도 다 모으고 그래서 멕시코 올림픽을 앞두고 만들었습니다. 66년 월드컵 때, 2002년 월드컵 때 어게인 1966 해갖고 나왔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북한이 8강 했는데 우리도 한번 제대로 해보자. 우리는 이제 그때 8강보다 더한 4강까지 갔었습니다만
그 북한이 8강을 하고 나니까 박정희가 후끈 달아갖고 그 중앙정보부에 특명을 내니까 중앙정보부에서 양지팀이라는 축구팀을 만들었어요. 양지는 뭡니까?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가 그때 중앙정보부의 부분이거든요. 그 중앙정보부에서 내는 자기네 내부 잡지가 양지예요. 그리고 그 지금 한예종 거기 있는 그 연못 이름이 양지 모시고 이제 하여튼 그래서 양지 팀을 축구에서 만들었는데 또 중앙정보부가 역도를 맡았습니다. 역도를 맡아갖고 그 중앙정보부 역도연맹 회장을 방준모가 하고 그 부회장을 저 박삼철이가 하고 뭐 이제 그렇습니다. 여기 근데 저 역도연맹 이사에 보면 유기천이는 서울대 총장이죠. 이철승이 그 또 신춘호 농심 뭐 등등해서 이제 그 하여튼 재벌들 뭐 유명 정치인 서울대 총장 등등을 끌어모았는데 방준모가 회장을 하고 저 부회장을 그 박삼철이가 하고 이제 그랬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염광회라고 해서 6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 종교인들 그러니까 개신교 쪽에서 이제 그 조금 결집이 돼서 윤보선을 지지하려고 하니까 그거 깨느라고 이제 하여튼 뭐 이렇게 이제 그 염광회 탈퇴합니다. 이제 하는 거. 염광회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약간 좀 갸웃갸웃하는데 문장식 목사라고 이 기장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NCCK 인권위원을 하셨는데 NCCK의 저 국정원 과거사에 민간위원을 한 명 추천하라 했더니 자기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자기가 왔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저 국정원에서는 그 회의할 때 뭐 내 옆에 많이 앉으셨었던 양반인데 하여튼 그분이 이 영광회에 그때 총무였나 뭐 하여튼 그걸 맡아서 그분이 책을 하나 냈죠. 근데 다른 데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그 안 보였는데 어쨌거나 신문에 이렇게 이제 탈퇴 광고, 뭐 탈퇴 광고는 당연히 중앙정보부 공작이죠. 그렇게 그 나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67년 이제 대통령 선거 때 방준모가 감찰실장으로 있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공작을 했고 그 중에서 특히 영광회 와해 공작을 했다라고 방준모 회고록에도 이제 자세히 써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 윤보선 대통령 집인데요. 그 집 앞에 보면은 윤보선 대통령 집에 저 안국동 로타리에서 정덕도서관으로 들어가는데 덕성여고 풍문여고죠. 풍문여고 덕성여고 이제 연이었는데 그 뒤로 쭉 가면은 거의 100m쯤 담장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서 제일 큰 집일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큰 집인데 거기 이제 윤보선이가 사는데 윤보선 집을 감시한다고 그리고 이제 방준모 얘기는 그냥 감시가 아니라 저격을 준비했었다 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안 믿어지긴 하지만 방준모가 그렇다고 또 없는 얘기를 지어내서 할 것 같지는 않은데 뭐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의심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선거 결과가 이미 판이 정해져 있었어요. 박정희가 이기는 걸로. 그러니까 63년 대통령 선거나 71년 대통령 선거는 까봐야 안다 하는 분위기였지만 67년 대통령 선거는 이미 승패가 결정돼 있었기 때문에 윤보선이 당선될 가능성이 없는데 윤보선이가 당선되면 쏴 죽여라. 하는 의미로 요 집이 뭐냐면 그러니까 윤보선 집이 내려다 보이게 집을 계속 덧대서 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진보다 더 좀 가건물 같이 생겨먹은 그 사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전그 여기 있는 거는 그래도 좀 이 저 윤보선 포스터 옆에 있는 사진은 뭐 그래도 조금 집 같아 보이네요. 근데 제가 처음에 봤던 건 훨씬 더 가건물 같은 사진 봤던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다 저격수 배치해 놓고 있었다. 뭐 그런 얘기를 방준모가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방준모의 가장 나쁜 짓으로 이제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이수근 얘기입니다. 이수근이 이제 이 사람이 북한 중앙통신의 부사장이에요. 우리나라 연합통신 부사장이라고 생각하지 안 됩니다. 여기 중앙통신 부사장은
이거는 거의 종신직에 가깝고 상당히 고위직인 거예요. 그리고 김일성의 신임을 받는 김일성 수행기자 출신이고 뭐 그건 상당히 고위직인데 이 사람이 뭔가 기사를 좀 잘못 써서 곤경에 놓이고 또 좀 성격이 자유분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문점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을 했습니다. 67년도에. 이거는 제가 TV 뉴스 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와 이승훈이가 이제 탈출했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자유 찾아와서 기쁘다. 뭐 이수근이 탈출할 때 이제 극적인 그 광경들 뭐 많이 연출했습니다. 그런데 이수근이 사형을 집행당했죠. 사형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이 탈출이 위장 탈출이었다. 이제 이렇게 중앙정보에서 몰고 왔습니다. 그런데 조갑제가 조갑제가 좋은 기사가 몇 개가 있어요. 잘못 쓸 때 쓴 것들은 참 좋고 취재력이 대단합니다.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그 기사 조갑제의 대표 기사 아마 저는 제일 중요한 건 근하군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 이수근 아닌가 싶은데 이수근은 역시 간첩이 아니었다. 라는 굉장히 그 중요한 루포를 썼습니다. 김형욱이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하여 그를 간첩으로 몰아 죽었다. 하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서 가장 악당으로 나오는 건 방준모죠. 이수근도 방준모 때문에 자기가 못 견디겠다고 탈출을 한 거예요. 여기 이제 그 옆에 오른쪽에 그 이제 두 사람 있는 사진에서 왼쪽은 월남의 베트남의 티우 대통령이고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이대용이라고 중앙정보부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주월 한국공사인데 중앙정보부에서 파견한 거죠. 그때 원스타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역 군인이었고 그렇게 됐는데 이 이대용 장군은 월남이 남부 월남 정부가 패망할 때 거기서 탈출을 못했어요. 미군 헬리콥터를 못 탔습니다. 그래서 대사관에 남아있다가 억류돼 갖고 이제 몇 년을 고생을 했죠. 한 5년. 그러니까 양반이 80년 초에 풀려났으니까 한 5년 그 고생을 한 거죠. 억류돼 있었는데 이 양반이 베트남 그 거점장이거든요. 중앙정보. 그래서 이소근이 베트남에서 검거됐을 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신문을 하고 했었던 양반인데 이 양반도 단언하게 이소근 간첩 아니다. 이소근은 뭐냐면은 탈출했어요. 탈출을 했는데 그 탈출을 했는데 그 이 저 중앙정보부에서 반공 강연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는 그리고 김일성 욕하다고 하는데 김일성을 사실은 존경을 해요. 우리 탈북자 중에도 보면은 김일성 욕하다고 하면 되게 싫어하는 탈북자들이 많아요. 김정일 욕하다고 하면은 욕하는데 김일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 있는데 반공 강연 가서 그거 하라고 하니까 이제 잘 안 했단 말이에요. 북한 실상 얘기하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고 중앙정보부에서 뭐 하는 거하고 다른 얘기하고 아주 재밌는 일화가 있었는데 이수근이가 책을 냈어요. 중앙정보부에서 내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이제 쫙 돌려갖고 뭐 서평을 잘 써라 했더니 동아일보에서 읽더니 우씨 하더니 중앙정보부에 항의전을 한 거예요. 중앙정보는 말이야. 우리가 기사를 쓰면 이만큼이라도 쓰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기자들 잡아다가 좁혀고 난리 곳을 치더니 말이야. 니네가 낸 책에는 김일성을 이렇게 미화하고 선전한 거 아니냐. 동아일보 기사 니네가 문제 삼았던 것보다 훨씬 심한 얘기를 써놓고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래서 발칵 뒤집혀져서 그 책을 다시 회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이런 책을 내도 되냐 마냐. 이거 이수근이 사상이 의심스러운 거 아니냐. 근데 그거 담당을 방준모가 한 거예요. 그때 그 책을 펴는 거는 김기환이라고 성김 있죠, 성김. 여기 한국 대사 미국 주한 대사로 왔던 그 성김 아버지 김대중 납치 사건 할 때 이제 그 일본 책임자로 그 납치 사건 주역 중에 한 명인데 그 사람이 심인정 국장인데 이제 얼굴이 하얘져 갖고 방준모한테 쫓아와서 해명을 한 게 뭐냐면 이 김기현이는 왜 또 이제 해명을 심각하게 써야 하냐면은 58년인가 납북이 됐었거든요. 자기가 KNA기 사건이라고. 그때 돌아오긴 했지만 그 의심의 눈으로 보면 너 그때 사명 받고 왔지.
북한한테 너 간첩이지 나쁜 거부 만들듯이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정보부 현직 국장이었지만 김건희도 얼굴이 노래져서 자기 그때 별일 없었다. 그거 이제 해명을 하더라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책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저 방준모가 이수근이를 그렇게 괴롭히고 때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수근이가 중앙정보부에 1급 판단관을 줬으니까 굉장히 높은 직급을 줬죠. 같은 1급이에요. 그 방준모는. 그런데 뭐 때리고 좁혀고 그다음에 진짜로 권총을 쐈대요. 발 앞에다가. 그러니까 뭐 그 말이 발 앞에다 권총 쏘는 거지. 그걸 실제 상황으로 겪었으면 어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여튼 방준모가 지긋지긋해서 방준모 등살에 내가 이거 여기서 못 살겠다. 그래서 제3국으로 가겠다. 그래서 라오스로 가려고 하고 그거 이제 가려고 할 때 뭐 변장도 했죠. 코스염도 붙이고 뭐 하다가 그거 이제 하노이 공항 아니 하노이가 아니고 그러니까 홍콩에서 비행기 타고 격투는 사이공 공항에서 그러니까 홍콩은 사이공은 그때 한국군이 파견돼 있으니까 한국 정부에 대해서 우호적이니까 사이공에서 이제 체포를 해갖고 국내로 송환하는데 사이공에서 이제 체포했었던 이대용 공사나 조갑제나 이제 다 저건 아니다 방준모가 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방준모는 나중에 이제 자기가 그 주부생활에다가 이제 뭐 글 써서 이수근은 진짜 위장 간첩입니다. 저 조갑제 책이 나와서니까 그렇게 썼다고 그래서 붉은 간첩 이렇게 이수근이 대머리인데 이렇게 가발 쓰고 코스염 달고 탈출하다가 이제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이 이제 유명했고 우리는 뭐 어린 마음에 그러니까 이제 67년에 탈출을 했다가 69년 2년 만에 이제 이렇게 되니까 뭐 반공 걸기대회 반공 글짓기 뭐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다 해서 이런 흉악한 놈이 있나 뭐 이제 이렇게 하고서 사용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방준모가 한 그 악행 뭐 김영욱이 한 걸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는 이제 그 뭐 집행은 방준모가 한 건데 김종필을 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종필 직계 쪽이 그 국민복지회란 걸 만들어서 있었는데 그 국민복지회를 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삼선 개헌으로 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김정필이가 결국 못 견디고 삼선 개헌에 이제 찬성으로 돌게 되는데, 그러니까 김정필의 직계 조직인 국민복지회를 치면서 김영태는 그때 국회의원인데 김영태 잡아다가 이제 못 돌게 패고 최영도는 전직 의원이에요. 근데 여기 그 예비역 장성입니다. 예비역 준쟁인가 그렇고 중앙정보부 기조실장을 했어요. 기조실장을 했고 김영도는 또 뭐가 있냐면 참 이 거창 학살 사건 때 왜 국회의원 조사단 들어갈 때 저 김정은이가 동원해서 총 쐈잖아요. 총 쏜 소대장이 최영도예요. 이제 거창 사건 때 그런 악역도 했는데 중앙정보부에서는 근데 이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고 핵 전략이니 하여튼 그 당시 전략 통으로도 유명하고 키신저의 뭐 어떤 그 억제 개념 그런 것들을 한국에 처음 소개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사람인데 이 최영도는 고문심하게 당해서 1년 뒤에 죽었어요. 고문 후유증으로 최영도는. 그래서 이제 그 하여튼 그걸 그렇게 당했고.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형욱이 회고록에 보면은 하여튼 뭐 이수근 사건 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방준모가 악행이 너무 심해서 파면시켰다라고 이제 김형욱이 회고록 썼는데 저 펄쩍 뛰면서 자기 파면당한 거 아니다. 자기가 이제 사표 쓰고 나갔고 그 다음에 그 대신 청탁 1급 청탁이 아니라 촉탁 옷잖아요. 촉탁 1급으로 그러니까 같은 1급인데 이제 임시직이 된 거죠. 정규직에서. 그러고 그다음에 그 베트남의 중앙정보부 운영 식당을 했다. 그래서 식당을 잘 하고 있었는데 부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김형욱에서 김계원으로. 그래서 그 옆에 요 사진 둘은 같은 사람입니다. 김동근이라고.
그 나중에 중앙정보부 보안차장부였죠. 이 김동근이가 김계원의 배재중학 후배예요. 그래서 이 비서실장이 됐는데 이제 전화해갖고 야 동근아 나 사표 써야 할 거 같냐? 사표 내야 되겠냐 했더니 응 내야 될 거야. 그래서 자기가 사표 내고 그다음에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갔다는 거죠. 그래서 나쁜 짓을 많이 해갖고 그래서 이제 그 하여튼 그 부장이 바뀌면서 이렇게 이민을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준모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그 국정원 과거사에 때 경향신문 사건 하면서 사실 방준모의 악행에 대해서는 다른 것들도 많기 때문에 얘기를 훨씬 더 자세히 들어야 하는데 2시간 그러니까 가서 첫날 저녁 먹으면서 얘기하고 다음날 만나서 오후에 얘기해서 한 대여섯 시간 그 이제 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게 질문했던 건 경향 신문 사건을 갖고 이제 가서 면담을 하는 걸로 이제 조정이 돼서 만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서러운 얘기를 하는데 자기 신세 타령도 많이 해요. 자기가 나쁜 짓을 많이 해갖고 이제 왔는데 돈은 그렇게 많이 갖고 오질 못했다 이제 얘기를 하고 실제로 뭐 자기가 트럭 운전을 할 때 얘기를 하는데 미국 그 트레일러가 길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미국 와서 제일 서러웠던 게 뭐냐면은 그 길을 잘못 들었대요. 그래서 이걸 이제 차를 돌려서 나가야 하는데 돌릴 데가 없는데 무리하게 돌리다가 차가 오도 가도 못하게 이상하게 이제 꺾여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지도 못하고 하여튼 그래서 밤에 몇 시간을 그렇게 하면서 그때 서러워서 이제 많이 울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미국 가서는 좀 고생을 했는지 그렇고 아들은 공부를 잘했는지 변호사가 뭐 어디 변호사가 됐다고 그런 것 같아요. 이 드라마에서도 악역으로 나왔었고 이 책은 지금 이제 그 문일석 이름으로 책이 나왔는데 방준모 씨는 이 책은 해적판이다 그래요. 자기는 저 미국의 교포신문에다가 연재한 거 그거는 자기가 정식 계획을 해서 자기가 연재한 거 맞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문일석이가 가서 자기 허락 없이 책을 냈는데 뭐 문제를 삼을까 하다가 그냥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이제 뭐 그래요. 그리고 하여튼 제가 2005년에 뉴욕 가서 만났고 2014년 그러니까 만나고 9년 뒤 그러니까 제가 만났을 때가 80세였고 88세에도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준모는 중앙정보부 역사상 그러니까 한 인물로 악행을 한 걸로 치면은 아마 뭐 저 양도원이 그런데 양도원이랑은 또 질이 좀 다르죠. 양도원은 공작 차원이라면 여기는 이제 와서 직접 사람을 이제 뚫게 패고 하여튼 그런 식의 악행에서는 최고 1인자. 뭐 양도원도 그 못지 않아요. 양도원도 굉장히 중요한 악행을 많이 했지만 그 한 개인으로서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한 사람. 그리고 자기도 인정을 해요. 내가 못된 짓을 많이 했다. 못된 짓을 많이 했다. 그래서 인정을 하는데 그 못된 짓이라는 건 사실은 박정희의 못된 짓입니다. 그리고 물론 방준모가 개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많지만 그 악행이란 건 박정희의 해결사 김형욱이고 김형욱의 해결사로서 방준모가 있었던 거니까 결국 이제 그 박정희 정권의 악행 박정희가 뭐 잘한 측면도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박정희의 가장 어두운 측면 가장 독재적인 측면을 대변하는 박정희의 또 다른 얼굴이 방준모였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나쁜 짓 한 거에 비하면은 꽤 오래 살았네요. 하여튼 그 당시에 이제 보면은 뭐 하여튼 뭐 자기가 미국 가서는 되게 고생을 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예, 반헌법 행위자 열전 우리 늘 부탁드립니다만 후원 해주세요. 저희 이제 지금 뭐 한 2년 정도 바짝 더 해야만 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후원해주신 분들께는 제가 쓴 책 한 권씩 사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